안녕하세요, 버니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다들 맞으셨나요? 저도 얼마 전에 맞고 왔는데요. 백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즘 중국과 미국이 백신 외교를 펼치는 등 착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착한 일이 자국의 소프트 파워를 키우기 위한 빅픽처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중국은 얼마 전까지 중국몽을 내세우며 전랑 외교를 펼치다가 국제사회의 거센 반대로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소프트 파워를 키우는 정책으로 노선을 바꿨는데요. 바로 국제적 착한 일을 통해 착한 중국이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시작한 거죠. 중국은 총 3억 5천만 회분의 백신을 다른 나라에 제공하면서 백신 외교의 주도권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중국의 라이벌인 미국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화이자 백신 5억 회분을 전 세계 100개국에 보내면서 견제에 나섰습니다. 소프트 파워를 키워나가는 중국의 독주를 막을 강력한 카드가 필요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전략으로 손상된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과 소프트 파워를 회복하려는 계산도 포함된 전략이라네요. 역시 다 계획이 있구나. 그동안 하드파워를 강조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뽐내던 초강대국들을 착한 일에 매달리게 만든 소프트파워. 대체 이 소프트파워는 뭐고 왜 중요한지 저 버니와 함께 알아보시죠. 기존의 전통적인 외교는 주로 하드파워, 즉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2001년 9.11 테러와 같은 사건을 계기로 각국이 하드파워의 명확한 한계를 깨달으면서 공공외교란 개념이 등장했고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커지게 된 거죠. 게다가 코로나19라는 변수와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신냉전 시대의 확대로 공공외교의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소프트 파워를 확보하는 국가가 21세기의 패권을 잡는다고 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소프트 파워는 모든 국가들에게 필수 항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 주목받는 한국, 미국, 중국의 소프트 파워 성적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소프트 파워계의 라이징 스타, 한국의 성적표는 방탄소년단만 봐도 알 수 있죠. BTS가 창출하는 직간접적인 부가가치와 국가 브랜드 홍보, 위상재고를 고려해 분석한 결과 연평균 경제 효과가 약 5.5조 원이나 된다고 하네요. 연예인 때문에 한 나라의 소프트 파워가 증가한다는 게 안 믿기신다고요? 저 아미 김버니가 알려드리죠.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라고 아시나요? 그 성지순례 말고요. 아미들이 말하는 성지순례는 방탄오빠들이 촬영을 했던 곳, 들렸던 식당과 카페, 전시회 등의 장소에 가서 인증샷을 찍고 관광을 하는 것을 말해요. 이제는 익숙한 팬문화로 자리잡아 수많은 외국인 아미들도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있죠. 이러한 국내외 팬들의 방문으로 지역 상권, 교통, 호텔 등 정말 다방면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각국에서는 한국 문화와 한글 관련 정식 교과 과정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한국의 우호적인 인식을 가진 외국인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강화된다는 말씀. 이 밖에도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 윤여정 선생님의 오스카상 수상, 코로나19로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K방역, 아시아를 사로잡은 한류 드라마 등을 이유로 영국의 글로벌 시사지 모노클은 2020년 소프트파워 슈퍼스타 2위로 한국을 선정했다고 하네요. 다음은 대중문화의 전통 강자이자 선두주자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미국입니다. 영화의 중심지 할리우드, 세계에서 인정받는 하버드 대학, 애플, 스타벅스로 대표되는 소비문화 등 다양한 무기를 들고 소프트 파워를 과시하고 있죠. 어느 것 하나 손색이 없지만 특히 영화가 미치는 힘은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할리우드 영화라면 껌뻑 죽는 버니의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린 일이 생겼는데요. 바로 악당은 애플을 쓰지 않는다라는 비밀 때문입니다. 라이브스 아웃의 감독 라이언 존슨이 인터뷰에서 애플의 간접 광고 규칙을 폭로했는데요. 영화에 아이폰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애플은 악역이 아이폰을 쓰는 모습은 카메라에 담지 못하게 한다며 악당을 몰래 감추려던 감독들은 당장 나를 죽이고 싶을 것이라고 했다네요. 애플은 지침을 통해 자사의 제품이 기업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보여지도록 권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애플의 행보는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끼쳐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죠. 한편 영화가 국가의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미친 일도 있습니다.
2005년에 개봉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호스텔이라는 할리우드 영화가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 영화는 슬로바키아로 떠난 미국 대학생들이 악당으로부터 탈출하는 내용으로 잔인한 고문 장면이 다수 등장합니다. 영화가 너무 실감났던 탓인지 호스텔 개봉 이후 배낭여행객들은 슬로바키아 치안에 대한 불신과 공포에 빠지게 되었다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영화 촬영지가 사실 체코이며 주로 나오는 언어 역시 슬로바키아어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영화로 관광산업이 주요 수입원 중 하나였던 슬로바키아는 억울하게 관광산업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는 수출 가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10달러의 가치가 있는 제품을 백화점에서 판매할 때 국가명을 라벨로 붙였을 경우 가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드파워와 긍정적 이미지, 즉 소프트 파워를 겸비한 미국은 스마트 파워를 구축하며 소프트 파워 국가 순위에서 우수한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위기가 있었는데요. 앞에서 말한 트럼프 전임 대통령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홀로 보호무역을 주장했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무책임한 대응력을 보여줬죠. 게다가 미국의 멜팅팟 원칙에 반하는 모습으로 전임 지도자들이 쌓아온 소프트 파워에 생채기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대적인 백신 외교에 나서는 등 소프트 파워의 회복을 위해 매진하고 있으니 다시 우등생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중국은 백신 외교로 이미지 개선에 나섰지만 아쉬운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미국의 턱밑까지 추격했으나 이를 무기로 자국에 거슬리는 국가나 기업을 위협하는 일이 잦았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차이나 포비아가 심화된 탓입니다. 이를 무마하고자 최근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 주석은 분명하지만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소프트 파워의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물론 예전부터 중국은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현대판 실크로드인 일대일로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고 최근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에게 백신 외교를 펼치면서 개발도상국의 후원자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려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정책은 어느 정도 수확을 거두기도 했다죠. 하지만 중국의 소프트파워 확산 방법의 방향성이 옳으냐고 물으신다면 본인은 잘 모르겠네요. 중국의 문화외교 정책 역시 자국의 힘을 과시하는 강경 노선의 연장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거든요. 1대1로의 경우 중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사업이고 부가가치가 창출되기는 했으나 대부분의 이익은 중국이 가져가고 참여국들에게 경제적 부채를 안긴다는 점에서 이탈이 이어지고 있고요. 게다가 미국의 할리우드가 가진 문화적 헤게모니를 얻기 위해 중국은 찰리우드라 불리는 자국 영화 시장과 자본을 앞세워 할리우드 영화 속 중국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하도록 검열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중국 스파이나 악당이 할리우드 영화에서 사라진 것처럼요. 실제로 1997년 개봉한 브래드 피트 주연의 티벳에서의 7년에서 중국의 티벳 침략으로 주인공이 피해를 입은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로 제작사인 컬럼비아 트라이스타가 5년간 불이익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행보에 대해 미국은 중국은 문화적 영향력을 뜻하는 소프트 파워가 아니라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비밀리에 영향력을 구사하고 강제로 자국을 따르도록 하는 샤프 파워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죠. 지금은 아쉽지만 강력한 하드 파워와 문화 역량을 갖춘 중국은 언제든지 소프트 파워 부문에서 A+를 받을 준비가 된 국가입니다. 최근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시진핑 주석이 친절하고 순한 이미지를 강조한 만큼 앞으로의 소프트 파워 정책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냉전이 끝나면서 총칼이 전부인 시대가 가고 문화적 영향력을 중시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인터넷, SNS의 발달로 세계 사람들은 더 쉽게 연결되고 교류합니다. 문화는 이제 국력을 기르기 위한 수단이 아닌 국력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최근 중국이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인 김치와 한복, 갓 등을 자국 문화라 주장하는 문화 동북 공정이 거세지는 것도 중국 스스로가 소프트 파워의 힘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각국이 소프트 파워를 키우기 위해 만들어낸 콘텐츠가 난무하는 시대인 만큼 잘못된 정보에 선동되지 않도록 대중 역시 문화적 변별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상 버니였습니다.